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대 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의 그런 광고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바로 전 시간은 저희가 근대 시대의 그런 광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 시대의 광고 산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산업의 구성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광고 산업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광고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뭐 이노션 같은 그런 광고 대행사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광고 회사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광고 산업에 있다. 그리고 광고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고 산업은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광고주, 그리고 조성기관, 통제기관, 그리고 궁극적인 광고의 그런 목표 타겟인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광고주와 소비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조성기관, 통제기관이 익숙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광고 산업의 네 영역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주가 누구한테 광고를 하죠? 소비자한테 광고를 합니다. 광고주가 소비자한테 광고를 하지만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광고주가 소비자한테 광고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조성기관과 통제기관이 있다. 즉, 조성기관은 어떻게 광고를 즉 광고를 만드는 기관이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나 매체사, 또 미디어 에이전시, 그리고 조사회사, 설문조사하는 그런 회사들까지 해서 조성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제기관은 정부, 심의기관, 또 소비자단체, 즉 광고를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광고주, 소비자, 조성기관, 통제기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광고주하고 소비자는,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 광고주를 바로 좀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서 좀 알기 쉽지만, 우리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조성기관과 통제기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관과 통제기관인데요. 조성기관은 광고주 조직의 외부에 있는 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광고주,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조직의 외부에 있는 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의 의뢰로 광고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광고주의 부탁을 받고 광고를 만드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종합광고대행사가 있는데, 종합광고대행사는 광고 집행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종합광고대행사라고 합니다. 대표 기관으로 예로는 광고대행사, 매체사, 조사기관이 있고, 역할은 시장 기회를 분석하거나 또 광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를 테스트하고, 또 매체 시간과 공간을 또 구매를 통해서 광고주가 실질적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통제기관은 광고주의 광고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감시하고 대비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광고는 설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을 하거나 또 단점보다 장점을 부각시켜서 구매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규제 그리고 통제하는 기관들이 바로 통제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통제기관은 정부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 또 소비자보호원,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기관 혹은 정부에 속해 있는 이런 기관들이 바로 광고를 통제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그런 모임들, 소비자 단체라고, 또 그런 또 소비자 감시단, 이런 부분들도 통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피해를 막기 위하냐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통제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성기관과 통제기관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바로 광고주죠. 광고주는 광고 산업의 첫 번째 주체로, 광고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고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광고에서 자사의 이름과 브랜드, 제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의뢰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의 측면에서 뭐 대형, 중형, 소형 광고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형 광고주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 중형 광고주라고 하면 중견,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형 광고주는 소상공인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광고주는 전단지, 라디오, 또 온라인 5개 광고들을 좀 주로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단지, 라디오,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TV 광고라든지 또 대형 광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광고를 말하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광고, 단가가 좀 낮은 광고를 누가 하느냐? 중소형 광고주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자료인데요. 광고주별 광고비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회사별 4대 매체 광고, 4대 매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또 모바일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율도 높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4대 광고라고 하는 4대 매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TV,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가 어떻게 보면 4대 매체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적인 부분들이나 또 실제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온라인이나 컨텐츠, SNS에 많이 지출을 하지만, 우리가 좀 학문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광고 산업의 4대 매체라고 봤을 때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다. 이 부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별 4대 매체 광고비 순위를 좀 보시면, 2023년 6월 그 자료를 보시면 광고주 첫 번째 뭐니뭐니 삼성전자, 또 SK텔레콤, 또 3위는 LG전자, 또 동국제약, 화이트진로, 또 현대자동차, 광동제약, 한림산업기업은행, 삼성화재, 이런 식으로 4대 매체에 돈을 좀 많이 투여하는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상공인이라고 하든지 또 중소기업이 이렇게 4대 매체에 광고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2023년 6월 광고주별 인터넷 광고 현황을 좀 보시면요. 인터넷 광고를 어느 회사가 좀 많이 쓰냐라고 봤을 때도 대기업 위주로 나올 텐데요. 롯데건설, 현대해상, 삼성화재, 세이브 더 칠드런, 현대엔지니어링, 이러한 회사들이 인터넷 광고도 좀 많이 지출한다라고 또 참고로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산업의 구성에서 이제 광고 조성기간 중에 이제 조성기간 예에 대해서 좀
조금씩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광고 조성 기간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광고주죠. 예. 광고주의 광고 활동을 돕는 회사들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광고주의 광고 활동을 돕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가지가 있는데,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의 기획과 제작,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대행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회사라고 하는 거는 광고 대행사를 뜻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매체사는 완성된 광고 제작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송과 신문, 잡지, 인터넷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SBS, KBS 이런 방송국, 조선일보, 조중동이라고 하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 잡지, 여성 잡지들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디어 에이전시는 미디어의 기획과 구매, 실행을 담당하는 미디어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상파 TV 같은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진흥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SBS, MNC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리서치를 수행하며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의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조사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광고 대행사도 또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는 부분들은 광고 대행사도 계열 광고 대행사와 독립 광고 대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요. 계열 광고 대행사는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주로 그룹의 광고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계열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은 제일기획, 현대자동차, 또 농심은 농심기획과 같은 그런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그런 같은 계열 안에 있는 광고 대행사를 그런 계열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업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기 업종에 관한 전문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자동차 계열 회사는 자동차 광고를 계속했으니까 전문 분야가 또 있을 거고, 라면을 판다 그러면 라면에 대한 계속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된다라고, 그렇죠. 큰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다 받으면 안정적인 재정이 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정보 보안에 좀 용이성이 있겠죠. 광고를 하다 보면 정말 기밀 사항이라든지 또 제품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을 다른 회사에 그런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계열사에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하거나 의사소통하는데 좀 쉽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용이성도 있고 정보 보안의 용이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에 큰 회사의 또 비전, 가치관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광고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이미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특징이다. 계열 광고 대행사에. 그런데 이제 계열 광고 대행사의 단점은 뭐냐? 제품에 대한 객관성을 좀 상실한다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좋다라고 해서 인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사앱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내가 계속 해왔고 또 내가 이 회사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해야 되니까 제품에 대한 객관성을 좀 상실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반면에 또 대조적으로 계열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그룹에 속해져 있지 않는 바로 독립 광고 대행사도 있습니다. 독립 광고 대행사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광고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계열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항상 광고 수주를 받아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또 성공 사례를 쌓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광고 산업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이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산업을 또
여러 산업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광고 산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있고, 또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겠죠. 늘 뭐 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또 한번 광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임팩트가 없거나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또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창의성을 또 발휘하기가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큰 계열사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좀 창의적이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창의성 발휘가 좀 용이하다. 또 제품에 대한 객관성을 좀 유지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이 제품이나 이 제품군 또 동일한 회사의 제품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로열티가 또 있는 회사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가 되게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점은 뭐 자금이라든지 인력, 예산 등이 누구에 비해 계열 광고 대행사에 비해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성과나 또 실적에 압박이 좀 있고, 또 거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가 있고 또 한정 광고 대행사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광고 대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종합 광고 대행사는 뭐 앞에 종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 하는 거죠. 또 비광고 서비스, 비광고 서비스까지 영역까지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게 종합 광고 대행사고, 한정 광고 대행사는 그냥 광고와 관련된 일부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 즉 한정된 분야의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한정 광고 대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광고 대행사는 광고물 기획 및 제작부터 판촉물 제작, 연차 보고서, 사보 제작, 사업 전략과 같은 비광고 서비스, 즉 직접적인 광고에서뿐만 아니라 뭐 사업 전략, 그다음에 뭐 사보라고 하면 그 회사 내에서의 그런 뭐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 내에서의 그런 신문 같은 거, 뭐 판촉물부터 해서 그 광고와의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업체가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정 광고 대행사는 뭐 어카운트 서비스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뭐 매체 기획 서비스, 퍼포먼스 마케팅, 뭐 좀 어떤 특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고 특화된 부분들만 제공하는 그런 광고 대행사를 한정 광고 대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광고 대행사의 예를 들어 조금 더 알아보면 어카운트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모든 것들이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정 광고 대행사는 뭐 크리에이티브 서비스와는 관련 없이 광고주 대신 매체 기획, 뭐 구매 서비스만을 제공해서 한정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한정 광고 대행사를 미디어 에이전시 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국내 광고 대행사 순위를 한번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제일기획이죠. 제일기획은 어디에 속해 있죠? 삼성에 속해 있죠. 그럼 제일기획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계열 광고 대행사일까요? 독립 광고 대행사일까요? 바로 삼성에 속해 있으니까 계열 광고 대행사겠죠. 그리고 이노션도 어디에 속해 있냐면 현대자동차에 속해 있고, 또 HS에드는 LG, 대형기획은 롯데, 플레디는 KT,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광고 대행사 순위에서도 계열 대행사가 뭐 거의 상위 링크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광고 대행사 순위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계열 광고 대행사와 독립 광고 대행사, 이 구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산업의 구성에서 이제 광고 매체사가 있는데, 광고 매체사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매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체사는 광고주들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플랫폼을 개선하고 탐색하는 부분들이
광고 매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대행사한테 맡기고, 대행사는 미디어랩, 그리고 매체사. 그 매체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끝단에서 방송이나 그 광고하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이버, 또 뭐 MBC, 뭐 JTBC, SBS 이러한 뭐 언론, 그다음에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매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미디어 랩은 영어로 미디어 리프레젠터티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뭐 대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랩은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 지면이나 광고 시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국이나 또 뭐 인터넷 그런 광고 배너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직접 하거나 뭐 MBC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광고 지면이나 광고 시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랩을 이용할 경우 매체사에서는 별도의 영업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아도 되고, 또 광고주나 광고회사는 전문적 판매회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미디어 랩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디어 랩을 활용할 경우 매체사의 광고주에 대한 부당 광고 요청 행위나 또 반대로 광고주의 매체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내가 MBC나 뭐 SBS에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편히 봐주고 또 좋은 시간대에 막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주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그런 중개사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 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광고가 되어버린 뭐 인터넷 광고나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랩을 등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항상 뜨는 뭐 이렇게 배너 광고죠. DA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 네이버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공식 파트너사, 이러한 파트너사들을 통해서만 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산업의 구성 요소 중에 광고 통제 기간이 있습니다. 광고 통제 기간은 광고를 윤리적, 법적,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감시하고 또 구제 또는 진흥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원과 같은 각 기관을 통해 광고의 부당성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고 있고요. 또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잘못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심의하는 뭐 방송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개별 산업별 협회, 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같은 규제 기구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민단체나 또 소비자 그런 단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산업의 구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는 가장 중요한 소비의 주체이며 광고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만들어진 광고물이 매체사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비자는 제품이 아닌 광고를 봄으로써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 행동의 설득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을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광고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최근에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된 광고 및 또 광고 모델이 등장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의 예가 바로 임영웅이 메일 유업의 그런 메일 유업의 광고로 발탁되는 과정 가운데 발탁되는 과정 가운데 소비자들이 임영웅의 팬카페 분들이 메일 유업에 임영웅이 바리스타 커피를 좋아하니까
임영웅 써달라고 의견을 해서 그걸 의견을 받아들여서 매일 유업에서 임영웅을 이 커피 바리스타 음료의 그런 모델로 발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광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체까지 변했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 산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교시에는 사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고등반전 집중력에 대한 책의 부분을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